미토콘드리아 부활의 전도사 3개월 만에 휠체어를 버린 내과 의사 테리 헐. 테리 헐은 내과 의사지만 본인 스스로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 환자였다. 그녀도 다른 많은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적인 처치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살아온 전형적인 내과 의사였다. 하지만 2000년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의사로서의 그녀의 삶도 바뀌게 되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의 축삭을 싸고 있는 미엘린이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손상을 받음으로써 신경이 지배하는 운동, 사고 능력의 퇴화를 보이는 질환이다. 여기서 자가 면역 반응이란 면역세포들이 자신의 신체기관, 조직, 세포, 세포 구성 성분 등을 외부 물질인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허을 박사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공격당하는 질환을 앓게 된 것이다. 허을은 자가 면역 질환과 뇌의 바이올로지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의 기능 저하가 본인의 자가 면역 질환 및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와 세포 건강을 되돌리기 위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항산화물질, 필수 지방산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실패를 경험한 알약이나 보충제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지방산을 얻기로 결정했고, 이와 같은 치료 프로그램에 영양이 풍부한 팔리오 다이어트를 적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신경근육 자극 요법에 또 결합해 치료를 시작했다. 자가면역 진단 그리고 헐 프로토콜. 다발성 경화증 진단 이후에 테리 헐은 의사들이 다발성 경화증에 흔히들 처방하는 코팍손을 먹었다. 그리고 치료의 결정에 대해서 주치의를 완전히 신뢰했다. 그녀도 의사로서 트레이닝을 받아온 사람이었고 의사들이 가장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은 내과 의사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고의 의료진들을 만났고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오른쪽 팔과 손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녀의 면역세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처방했고 그러자 점차적으로 힘도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시작된 몸의 쇠퇴였다. 그녀 역시 그것을 알 수 있었고 그녀의 가족들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점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약으로 인해서 뇌에 있는 잠재 바이러스가 활동성을 갖게 되어 사망자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그녀가 세 번째 주사를 맞으러 가기 전에 티사부리는 의료시장에서 퇴출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에 조치는 셀셉트라는 이식 수술 후에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를 제안했다. 셀셉트를 복용한 후 그녀는 종종 입안에 궤형이 생겼고 피부는 회색빛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지쳐갔고 매일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결국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등 근육을 더욱 약하게 하여 근육들을 더욱 수축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많은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했다. 팔리오 다이어트는 음식의 모든 영양소의 최고의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기능의학의 컨셉트는 주로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들은 어떤 보충제도 섭취한 적이 없었다. 기능의학은 그녀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비타민과 보충제의 리스트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이야기해 주지 못했다. 그녀는 만약 그와 같은 영양소들을 알약이 아닌 먹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면 만들어진 영양제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만약에 그와 같은 영양소들을 알약이 아닌 먹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면 게다가 이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지만
본래 영양소 안에 존재하면서 시너지를 내주는 특정 비타민 또는 보충제에 영향을 미칠 다른 부가적인 물질들, 아마도 수천 가지의 물질들을 섭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특별히 미토콘드리아와 뇌 기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음식을 먹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함을 깨달았지만 작성된 영양소의 긴 리스트를 바라보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음식들이 이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을까? 그녀는 정식 식이요법 관리 전문가인 친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들도 어디서 그런 영양소를 가진 음식들을 구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다시 검색했고 마침내 영양학적으로 매치되는 그녀의 시기에 첨가해야 할 새로운 음식들의 긴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매일매일의 식사에 첨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진짜로 그녀의 뇌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출발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 정확히 3개월 동안의 새로운 식이요법을 시정하고 점차적으로 전기자극요법을 증가시키고 매일 명상을 하고 간단한 셀프 마사지를 시행하고 나서 그녀는 진료실들을 오직 지팡이 하나로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병원 전체를 지팡이 하나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변화된 것은 단지 그녀의 몸만이 아니었다. 이전의 그녀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과 시술에 의존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질병을 앓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것이 세포 레벨에서, 즉 세포들이 생명을 적절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빌딩 블록과 그 세포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의학을 수련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1차 진료기관을 찾은 레지던트와 환자들에게 어떻게 자신들을 돌봐야 하는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두뇌 외상에 대해서 단지 약에 의존하는 대신에 그녀가 발견한 방식으로 식이와 건강한 행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미토콘드리아 부활 3개월 프로그램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성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를 가질 예정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나는 만성질환 성인병 환자는 성인병을 비롯해서 그래서 신부전심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돕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냐, 버섯 종류와 배춧가에 또 양파가에 이런 영양, 또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의 다양한 색상의 식품들, 발효식품 섭취는 매일 한다. 발효식품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효소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효소 음식의 대표는 효소를 발현시키는 발효식품들이다.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대국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발효식품을 가지고 있다.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식초, 젓갈, 장아찌, 식물이나 곡식, 과일로 담근 효소 등등이 있다. 발효식품은 항산화와 항암 효과를 갖는 대표 주자들이고 해독 작용과 장내 환경 개선, 면역 기능 증가까지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 식품이다. 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들이다. 하지만 근래 진정으로 발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발효식품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 좋은 소금. 정부와 의료계의 시책에 따라서 현재 소금은 국민 건강에 역적이 되는 상태이다. 온 국민이 저염식 노릇에 걸려있을 지경이다. 하지만 우리 몸이 바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 몸 최고의 소금 성분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무시할 존재가 아니다. 좋은 소금은 몸을 살린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천지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천지염은 짠맛은 적고 미네랄이 풍부하다. 발효식품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소금을 쓰는 일이다. 이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약물들이 얼마나 해로운지, 방사선 물질, 지지치 등등등등.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피한다.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제품도 우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우유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자.
생채소보다 나물 반찬이라. 나물 반찬은 채소를 살짝 데쳐서 양념에 묻히거나 볶거나 해서 그래서 소금 살짝 묻혀서 먹는다 라는 거죠. 왜 진한 녹색 잎 채소를 먹어야 하나? 진한 녹색 잎 채소는 비타민 B그룹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의 화려한 색, 황산화,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손상을 방지한다. 색색의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인 피토케미칼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 쌀밥은 기본 에너지 공급한다. 우리가 움직이는 기본적으로 친울이 있는 것을 먹는다. 현미는 배우 왕점을 벗어난 상태로 씨앗 자체이다. 모든 씨앗은 그래서 현미는 싹을 틔우기 전까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효소 억제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것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 효소 억제제를 완화시키거나 배설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아주 많이 사용해야 한다. 몸을 힘들게 한다는 뜻이다. 또한 현미는 입안에서 50번 씹어서 침을 잘 섞어 먹으면 소화 흡수가 된다. 밥을 먹으며 10번 씹기도 쉽지 않다. 즉 현미의 이득이라 불리는 성분들이 실은 소화 흡수되지 않고 있다. 흰쌀의 누명. 요즘 탄수화물이 염증 질환을 가속한다고 하여 탄수화물 제한 식단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등등등 과연 쌀밥을 많이 먹어서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며 밥을 큰 밥그릇에 가득 담아 드시는 분들이 위에서 언급한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는 드물다. 즉 밥이 문제가 아니라 가공식품과 밀가루 음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문제인 것이다 라고 하네요. 다이어트와 쌀. 팔레오 다이어트란 농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매우 채집 생활하면서 살아갔던 그 음식 식사다. 해조린 요오드 또 셀레늄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 해독 작용에 또 갑상선 호르몬의 성분이기도 하고, 요오드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솔벤트, 플라스틱, 중금속, 도파민, 방사능도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 동물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플러스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지방 공급원이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336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좋은 양질의 고기를 하면 유기농으로 풀을 먹여 키운 것들을 말한다.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환경에서 탈출하자. 미토콘드리아 최대한 노출을 피하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들을 한다. 스트레인 도자기 재질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카페트 문제, 샴푸 문제, 또 땀과 소변으로 담즙으로 배출을 잘 되도록 해주자. 그래서 사우나 반신욕도 도움이 된다. 해독 작용을 돕기 한다. 또 코 운동을 해보자. 붕어가 움직이듯이 온몸의 운동성을 또 중심 공격을 유지하게 해준다. 코 운동은. 자,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방송인들 중에서 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식생활로 다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